안거나겁,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다. 춘추 시대는 천하의 여러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전란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백성이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노자는 길에서 지팡이를 짚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피난민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노자를 알아보고는 한숨을 쉬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 나이에 고향을 멀리 떠나 사방을 떠돌며 정해진 거처 하나 없이 지내고 있지만 가는 곳마다 전쟁의 참화가 뒤덮고 있으니 제가 어디로 더 피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당신의 지혜로 저 군주들이 어떻게 천하를 다스려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또한 당신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갈망하고 전쟁을 반대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천하를 다스려 백성들이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게 하려면 마땅히 소국과민 정책을 제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의 제후국들은 모두 영토를 확장하고 패권을 차지하여 대국이 되기 위해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소국과민 정책이 어찌하여 전란을 평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부디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노자는 그 노인을 앉게 하고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국과민이란 각 제후국이 작은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영토가 넓지 않고 인구가 적으면 다스리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제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사회란 각 제후국이 자신의 영토를 책임지고 지키며 작은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각 나라가 자신의 영토만을 관리하고 백성들이 고향을 등지거나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면 나라들 사이에 대국이 되기 위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함과 전차는 쓸모가 없어지고 갑옷과 병기는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현실이 된다면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노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천하의 모든 나라가 작은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토를 확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니 이른바 강대국이 패권을 다투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각각의 작은 나라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백성만이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이 가진 밭에서는 자신들이 먹고 즐기기에 충분한 양식과 채소가 날 것이므로 풍족한 의식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히 거처할 집을 소유하여 정처 없이 떠돌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생업과 노동을 갖게 되어 충만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편안한 옷을 입고 넓은 집에서 살면서 각자의 작은 나라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즐겁게 살아갈 것입니다. 갑옷과 병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전차와 전함, 군대를 동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강대국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일 일도 없으며 약소국을 병탄하고 공격하려는 탐욕과 아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웃나라와는 서로 다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지내면서도 국경을 사이에 두고 화목하게 지내며 늙어 죽을 때까지 분쟁이나 전란 때문에 이웃나라의 영토를 밟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안, 편안할 안, 거, 살 거, 낙, 즐길 낙, 업, 업.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화롭고 좀 안정된 삶, 이걸 말할 때 안건하겁이란 표현 흔히 쓰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들 쓰는 말이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되게 익숙하고 뭔가 온화해 보이는 이 소망이 사실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심지어는 막 진보나 교류 같은 것 자체를 좀 경계했던 그런 고대 철학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 좀 놀랍지 않으세요? 아, 그 기원을 파고들면 그렇죠. 네. 상당히 의외의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표현의 그 놀라운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대 중국 춘추 시대. 아, 정말 극심한 혼란기였죠? 네, 맞습니다. 그때 노자가 내놓았던 아주 파격적인 청사진, 소국과민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거예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당신이 잘 산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우선 그 노자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걸 알려면 그 시대를 좀 봐야 해요. 당신의 자료들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뭐 거의 무너졌고 그리고 제후국들은 그냥 끝없이 전쟁만 하던 정말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패권 다툼, 쟁패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아예 서로 땅 뺏으려고 쟁왕이라고 하는 그런 잔혹한 전쟁으로 막 번졌어요. 와, 그러니 백성들은 전쟁에 또 과도한 세금에 뭐랄까 말 그대로 그냥 죽어났던 거죠. 그 자료에 나오는 얘기처럼 노자가 만났다는 그 누더기 걸친 피난민 노인 있잖아요. 네네. 그분의 탄식, 고향 떠나 떠돌면서 거처가 없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진짜 현실이었던 거예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암울한데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자가 내놓은 해법이 소국과민이었다니. 나라를 작게 만들고 백성 수도 적게 하라. 이건 뭐 당시 가치관으로 보면 완전히 뒤집는 거 아니에요? 국력은 크기랑 인구인데. 맞아요.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노자는 사람들이 그 내면적으로 깊이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분쟁의 근원, 그러니까 탐욕이나 야망 같은 거 이게 아예 사라진다고 본 거예요. 아, 만족하면 욕심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도덕경 80장에 그 이상적인 상태를 그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나 편리한 도구가 있어도 굳이 쓰려고 안 하고 그리고 배나 수레가 있어도 뭐 탈 일이 없고 갑옷이나 병기도 그냥 늘어놓을 일이 없는 상태. 이걸 얘기해요. 이게 뭐 기술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요. 네. 기술이 막 부추기는 그런 확장 욕구, 효율성, 공격성 같은 거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좀 철학적인 제안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자기 음식을 달게 여기고 자기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자기 거처를 편안하게 여기고 자기 풍속을 즐거워하라. 아, 나왔네요. 안건악업의 뿌리. 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안건악업의 원형인 거죠. 그러니까 뭐 외부적인 부나 지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가진 소박한 것들. 거기서 깊은 만족을 찾는 상태. 이게 바로 끝없는 욕망. 그걸로 인한 갈등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간 논란이 되는 그 구절 있잖아요. 이웃나라가 서로 보이고 뭐 다 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다 들리는데도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완전 단절? 그 부분, 네. 그건 완전한 단절이라기보다는 그 탐욕이나 야심 때문에 생기는 그런 외교 분쟁 있잖아요. 네네. 뭐 무역 갈등, 전쟁 같은 거. 그런 특정한 종류의 왕래가 아예 필요 없어진 상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필요가 없어진다. 네. 각자 자기 삶에 만족하니까 뭐 닭울음 소리 들릴 만큼 가까이 살아도 굳이 서로 간섭하거나 경쟁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고립이라기보다는 내적인 만족이 외부적인 갈등 요인을 그냥 없애버린다는 그런 좀 급진적인 평화 구상에 가까운 겁니다. 와, 그러네요. 당시 다른 사상들하고 비교하면 진짜 독특한 길을 간 거네요. 육아는 막 도덕이랑 예법으로 질서를 잡으려 했고 법가는 강력한 법으로 통제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자는 아예 그 문명이나 국가 시스템 자체를 최소화하는 무위의 길, 이걸 제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생겨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안건악업 이 말을 쓸 때는 노자가 그렸던 이상적인 결과, 그러니까 평화롭고 만족하는 상태, 이건 받아들였어요. 네. 결과는 좋죠.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그 급진적인 방법들 있잖아요. 작은 국가, 기술 사용 자제, 제한적인 교류 뭐 이런 거. 이건 사실상 거의 다 버려진 거죠. 그러네요. 특히 자기 풍속을 즐긴다, 낙기속 이 부분이 현대에 와서는 자기 일과 생업을 즐긴다는 의미로 살짝 바뀌었고요. 그래요. 낙속이
낙업으로. 네, 덕분에 안건악업은 뭐 어떤 정치 체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좋은 말이 됐지만 원래 담고 있던 그 도가 철학의 깊은 뜻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쓰는 이 평화로운 삶의 상징, 안건악업이라는 말이 실은 저 고대의 극심한 혼란기에 모든 야망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극도의 단순함과 내적인 만족으로 돌아가자 이런 노자의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제안, 안기거 낫기 속에서 출발했다는 거네요. 와, 이거 생각할수록 되게 신기한데요. 그렇죠. 네. 물론 노자의 소국과민 모델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게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역사적 퇴행의 환상 아니냐는 비판, 이것도 당신의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타당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쵸. 현실 정책으로 삼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노자의 이상국가론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 있잖아요. 끝없는 성장, 경쟁 논리 이런 걸 비판하고 외부적인 성취보다는 내면의 만족, 아까 말한 감기식 같은 거요. 네, 내면의 만족. 이걸 중시하는 그 관점이 오늘날 당신이 느끼는 여러 현대사회의 압박 속에서 혹시 좀 중요한 성찰의 계기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해줄 수는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각을 조금이나마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